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두 번째, 그러니까 11주 차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전기는 얼마나 빠른가, 그리고 인류는 어떻게 바다를 건넜나, 뭐 이런 얘기라고 시작이 되어 있는데, 오늘은 약간 내용이 중복돼서 반복되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거는 한 번 더 얘기하고 한 번 더 얘기하고 한 번 더 얘기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일단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생각의 시작, 전기의 속도. 요거 질문을 한번 짚고 넘어가는데 이거예요. 만약 지구 한 바퀴를 도는 전선이 있어요. 그리고 그 끝에 스위치와 전구가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스위치를 켜는 순간 전구는 언제 켜질까? 전구는 과연 언제? 복인데, 요거 복이에요. A. 지구를 한 바퀴 도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한참 뒤에 켜진다. B. 거의 즉시 켜진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잠깐 시간을 가져보죠. 과연 전기선이 정말 길어요. 지구에 뭐 적도든 어디든 상관없어요. 한 바퀴를 삥 돌아요. 그리고 맨 끝에 스위치가 있고 또 반대쪽엔 전구가 있어요. 물론 둘 중에 한 곳 또는 어딘가에 배터리는 당연히 있죠. 배터리든 전원은 있습니다. 전원이 없어서 안 켜져요. 요거는 이제 난센스고, 일단은 배터리 있고 스위치 있고 전구 있어요. 회로는 완전해요. 분명히 켜져요. 켜지는 상태로 구성이 다 돼 있어요. 스위치를 딱 켰을 때 언제 전구가 켜지느냐. 전구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정답은 거의 즉시입니다. 뭐 0.13초 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 아주 디테일하게 계산했을 때고, 보통 한 0.2초 뒤에 0.2초 안에 켜진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바로 이거죠. 요 특징을 알고 있어야지 돼요. 예전에는 뭐 이런 것까지 필요 있어? 그냥 V는 IR, 뭐 P는 VI, 뭐 해가지고 그냥 공식 몇 개 갖고 넣으면 답이 딱딱 나오는 그 시절에 살고 있고, 그 영역에 살고 있다 그러면은 문제가 없는데, 물론 그 영역은 자신 혼자만 정할 수 있죠. 외부에서 항상 그 영역을 깨는 일이 생기거든요. 결국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만 사는 건 항상 문제가 생겨. 왜 생겨? 그 공식이나 기존의 전기에 대한 정의는 사실 틀렸으니까요. 나름 최선의 선택을 한 결과지 그게 정답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우리는 정답을 요구하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전기의 특성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해야지 된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자면, 비유해서 설명을 하자면, 물이 꽉 찬 긴 호수의 한쪽 끝에 물을 밀어 넣으면 반대편 끝에서 물이 즉시 나오는 것과 같은 원리다. 여기 시작점이 있고 여기 끝점이 있어요. 물이 꽉 차 있어. 배관에. 배관으로 그려. 좋아. 물이 여기 꽉 차 있어요. 여기에 양동이에다가 물을 좀 해가지고 부었어요. 그럼 그 물은 당연히 여기 있지만 그 전에 채워놨던 물의 한쪽 끝이 흘러나오겠죠. 이것도 물이고 이것도 물이야. 하지만 부은 물은 아니지만, 이 물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는 여기 안에 있는 걸 다 물이라고 했으니까 물이 바로 나와. 즉시 나와. 부으면 바로 즉시 나와. 실제 물은 이렇게 즉시 나오진 않죠. 약간 시간이 걸려요, 물은. 전기는 근데 빛의 속도로 흐른다는 거. 산업용 IoT에서 이 속도가 왜 중요하냐? 이게 실시간 리얼타임이라고 하는데, 리얼타임이라는 이 개념이 예전에는 너무나 힘든 개념이었어요. 지금같이 디지털, 그러니까는 그 예전에 소련의 주도 하에 성장하던 아날로그의 세계가 있었고, 그거와 대립해서 미국이 주도적으로 성장시키던 디지털의 세계가 있는데, 지금은 디지털 세계가 이제는 거의 숙성이 돼 있는 상태죠.
지금은 리얼타임 뭐 요 개념이 디지털의 리얼타임에 딱 나오는데 예전에는 아날로그냐 디지털이 제대로 정립 안 됐던 불안정한 서로 불안정하고 막 그런 시절의 실시간성은 정말 난해한 학문이었는데 지금은 뭐 괜찮죠. 그냥 편하게 리얼타임이라고 얘기해도 상관이 없는데 중요한 건 산업 현장에서는 이 실시간성이 정말 중요하다. 벌써 이벤트 어떤 사고가 터졌는데 그걸 감지하는 게 몇 초 뒤, 몇십 초 뒤, 한참 뒤 이러면은 서로 당연히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문제는 전기는 상당히 빨라요. 전기는 아까 보신 것처럼 지구 한 바퀴 도는데 0.2초도 안 걸린단 말이에요. 엄청 빠른데 우리가 시스템을 어떻게 구성하느냐, 그리고 신호로 전환했을 때 얼마나 유효한 신호로 왜곡 없이 잘 전달이 돼서 우리가 만든 그래도 예상한 설계한 속도만큼 빠르게 데이터가 오느냐, 이게 핵심이죠. 사실은 뭐 이거를 약간 원론적인 얘기를 하면은 끝도 없이 쭉 나올 수가 있는데, 그래도 잊지 말아야지 되는 게 우리는 산업용이잖아요. 산업 현장의 얘기를 하다 보면 당연히 정해져 있는 프로토콜에 의한 데이터가 얼마나 유효하게 왜곡 없이 빠르게 전달되느냐, 이게 핵심이죠. 이거 아까 했던 얘기인데 대륙을 이으려고 했던 도전 이야기, 요거를 다시 한번 하게 돼서 아쉽지만 짧게 다시 보겠습니다. 대서양 해저 케이블이 3,000km인데 유럽에서 미국으로 전보를 연결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는 케이블 설치는 성공했어요. 막 환호하고 막 여왕과 대통령이 메시지를 교환하고 막 결과는 이렇게 됐지만 상당히 어려운 난제들을 해결해야만 됐죠. 그리고 실제 문제는 그 뒤에 생깁니다. 전보 속도가 이제 점점점 처음도 약간 느렸지만 그래도 되긴 됐어요. 근데 더 느려지는 것 같아. 약간 불안한데 더 느려. 점점 처참할 정도로 느려졌어요. 결국은 단 한 글자를 보내는데 몇 분이 걸렸어요. 몇 분의 시간이 지나야 한 글자를 보낸다. 이거는 정말 심각한데, 문제는 신호 자체도 흐릿했어요. 이게 정확한 양질의 왜곡 없이 정확한 데이터가 가는 것도 문제였다. 이거는 말 그대로 못 쓰는 거죠. 실패죠. 완전한 실패. 그래서 앞선 시간 때 얘기했듯이 개발자들이 전압을 올리면 되잖아. 전선은 충분히 튼튼하고 굵게 했다고. 그러니까 길이가 길어서 전기가 잘 못 가는 거니까 전압을 올리면 돼 하고서 막 계속 올린 거예요. 최대한 막 2000V 이상 올렸더니 타버렸습니다. 그래서 정전 용량 커패시턴스라고 하는 이 부분, 이 부분이 그럼 왜 문제야? 이게 전기가 흐르는 게 이 부분 따로 참고 영상을 따로 제공을 할게요. 그걸 보면은 훨씬 이해가 편할 거예요. 이게 뭐는 뭐다 단어 한두 개로 그냥 설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영상을 다시 추가적으로 제공을 하겠습니다. 제가 만들어 하든 아니면 잘 만들어지는 걸 찾아서 공유를 하든, 말 그대로 전기가 흐른다는 게 뭐 전기라는 물질이 흐르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던 시절도 있었고요. 전하가 흐르는 거야. 전하가 뭔데? 그러면 우리 원자는 정해져 있잖아요. 우리 분자 있고 원자 있잖아요. 분자 있고 원자 있는데 여기에 뭐 전기라는 물질이 있어요? 없잖아요. 전하라는 물질이 있어? 없잖아요. 결국은 원자는 중성자라 양성자 이렇게 뭉쳐있는 상태에서
주변에 전자가 이렇게 회전하고 있다. 뭐 정확하게 회전이라고 말하고 싶어 하는 거죠. 뭐 이렇게 막 활동하고 있어요, 전자가. 요게 끝이에요. 여기에 정기적인 거는 중성자는 이제 말 그대로 중성이고 양성자가 플러스고 이 전자가 마이너스잖아요. 이 전자가랑 양성자의 그 대칭이 딱 이루어지면 이 원자는 정기적으로 이제는 0V 0인데 전자가 하나 더 들어왔어. 마이너스가 더 생겨. 그럼 얘는 이제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전기는 뭐가 흐르는 거야? 예전에 막 뭐가 흐른다 뭐 얘기가 있었지만 그럼 전자가 흐르나 봐.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예, 양성자가 여기서 이게 원자핵인데 원자핵에 쪼개져서 양성자만 이동한다? 이거는 상당히 힘들죠. 원자의 핵분열을 한다는 건데 그거는 여기에서는 나올 수가 없는 거고 결국은 이동할 수 있는 건 전자밖에 없어요. 전자가 이동하면 그 빈자리를 전공이라고 하는데 전공에 의해서 또 다른 전자가 전공으로 쏙 빨려 들어가요. 계속 전자가 이동하는 거죠. 그러면 전자가 흐르는 시간이 엄청 빠르네 뭐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고 그렇게 생각하던 시절에 나온 사고예요. 이거는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지 않았다. 전기에 대해서 제대로 몰랐다. 예. 뭐 같은 얘기라 이제 대충 생략할게요. 일단 물리적인 이해도가 이때는 없었다. 예. 그래서 현대 산업용 IoT로의 연결점을 찾아보면 같은 얘기네. 앞 시간에 했던 거랑 같은 얘기예요. 아두이노 아두이노와 센서를 연결할 때 똑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실적으로 거리는 짧지만 전선 길이가 짧은데요. 지구 한 바퀴 대서양을 가로지르는 케이블 이거하고 연결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된다면 아직 전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지 되는 거죠. 전선의 길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예. 전선이 너무 얇거나 아니면 끊어져 있거나 뭐 물리적인 문제가 있지 않는 한 전선의 길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길거나 짧거나 속도는 거의 유사해요. 예. 그래서 똑같은 문제가 발생을 해요. 말 그대로 여기서도 무언가 탈 수 있다는 거죠. 분명히 3.3V 또는 3.3V부터 5V를 연결하라고 돼 있으면 우리는 아두이노를 아는 사람들은 3.3V를 너무 사랑하거든요. 무조건 3.3V예요. 3.3V를 먼저 해놓고 센서가 작동을 안 하는 것 같아? 전원이 안 켜지는 것 같아? 그러면 좀 더 고민해보고 좀 더 알아본 다음에 심사숙고한 다음에 5V를 연결해요. 3.3V부터 5V를 보통 이 센서는 씁니다. 이걸 보고서 5V를 연결하는 사람은 없어요. 있으면 안 돼요. 예.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전기는 무조건 낮은 볼트부터 특히나 아두이노 이쪽 영역에서는 3.3V를 기본적으로 해요. 센서 중에 어떤 거는 과거에 어떤 남아있던 센서, 과거의 회로를 그대로 유지하는 센서는 5V가 아니고 뭐 9V 짜리도 있고요, 12V 짜리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3.3V 기준으로 맞추려고 노력을 해요. 중간에 다른 추가 회로를 더 꾸미더라도 3.3V 무조건 맞춘다. 아두이노로 들어갈 때, 센서로 들어갈 때 요걸 안 하면 당연히 어디선가 브레드보드, 브레드가 익어가는 냄새가 나죠. 빵판이라는 이름 자체가 생긴 게 그거예요. 예전에는 빵판이 PCB 보드에 구멍만 쭉 뚫려 있는 이게 빵판이었는데 어찌됐든 빵판이잖아요. 빵이잖아요. 왜냐? 빵판에 회를 꾸미고서 전기를 딱 넣었더니 김이 모락모락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아주 흔했거든요, 예전에는. 그래서 빵판이에요. 지금은 아주 플라스틱에 레일이 쫙 깔려있고 점퍼선 쭉쭉 꽂으면 되잖아요. 납땜도 필요 없잖아요. 이 시절에는 이게 납땜의 냄새가 남아있는 건지 여기서 올라오는 새로운 냄새인지 몰라가지고 잠깐 헤매다가 회로가 타버리는 경우가 완전히 소생불가 상태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지금은 뭐 납땜 할 일이 없으니까 냄새 자체가 없는 곳에서
갑자기 새로운 냄새가 난다, 열기가 느껴진다, 그럼 바로 꺼야죠. 안 끄는 사람도 있어요. 연기가 나는데, 열이 나는데 원래 이런가요? 그러면서 그러면 안 돼, 꺼야지 돼요. 그러면 그래도 연기가 나는데 이거 그냥 우사 시간을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당연히. 일단 연기가 난다. 브래드보드의 그 명칭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일부러 연기를 낼 사람은 없기 때문에 이런 거는 피합니다. 100% 피하세요. 100% 이런 일은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선이 길어지면 전압이 떨어지고 신호가 뭉개진다. 예. 선이 길어지면은 전압이 떨어져요. 전압 강화가 생겨요. 예. 선이 물론 충분히 두꺼우면 덜 떨어지긴 하죠. 그래도 선이 길어지면 결과적으로 전압은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선이 길어질수록 전압을 더 높여서 보내죠. 그런데 아두이노 보드에서 그 정도로 긴 선을 쓸 일은 없어요. 말 그대로 최소 볼트만 쓰면 돼요. 특별한 경우만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좋습니다. 이렇게 하고 마무리를 해보죠. 요거는 이제는 20분 안에 잘 끝내보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흐름을 제어하는 공학자. 이 느낌이 앞 시간과 유사하긴 한데, 요 중간 시간에 뭔가 껴들고 다시 오걸 하면 더 좋았겠지만, 그래도 2번 연속 이렇게 다른 컨셉으로 다뤘기 때문에 이제는 절대, 앞으로 실습을 우리가 더 많이 하잖아요. 절대 보드 또는 센서가 열이 나거나 타거나 전선의 문제로 통신이 끊어졌는데, 이게 통신이 끊어졌는지도 모르고 딴짓을 하거나 이런 거는 절대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라는 표현은 말 그대로 큰 감점을 감수해야 된다는 뜻이죠. 알았죠? 일단은 전선 끝에 전구를 즉시켜지만 정확한 데이터를 보내는 것은 여러분들 설계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전기 이런 기술자들은 전구만 켜지면 오케이인데, 가로등을 쭉 켰는데 얘는 약간 어둡네, 괜찮아, 켜졌잖아. 또는 얘는 지난주에도 전구가 나갔는데 또 나갔네, 계속 갈아줘야지 돼. 이것도 그냥 대충 넘어갔어요. 이렇게 넘어가던 시절이 그렇게 오래전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이건 당연히 맞춰야지 되고, 왜냐면 사실 다 하나하나 따져보면 다 문제가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더더군다나 거기에 더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보내는 것, 요거까지가 아주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는 아두이노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99.99%의 문제들은 다 해결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극히 일부만 여러분들이 하면 되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전압, 전류, 데이터, 신호의 기초에 대해서 잠깐 다루겠지만 오늘은 아니에요. 다음 한참 뒤 언젠가고요. 다음 시간, 그러니까는 11주차의 세 번째 시간, 이게 13차신가요? 어쨌든 이 시간에는 우리 그 전에 중간고사 때 다루었던 몇 가지 내용 중에 요거는 언급을 한번 하면 좋겠다 하는 걸 다시 또 추렸어요. 결국은 각 시간마다 모든 내용이 겹치거든요. 그러니까는 봤던 거에 필요 없어 하고서 넘어가진 말고요. 어느 정도 스킵해도 되긴 하는데, 다 또 각각의 시간마다 그 시간만에 다루어지는 내용이 또 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다 보십시오. 여기까지 하고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